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3절 국내 마리나 리조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마리나 리조트 개요는 뭐 이렇다. 국내 마리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그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동해안의 해안선은 비교적 단조롭고 남해와 서해, 남부현 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절켜 설켜 있는 게 남해다. 그래서 극도로 복잡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남해안과 서부에는 2,000개 이상의 섬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다도해를 이루고 있어 해양 레저 스포츠가 발달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어, 해양 스포츠들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과 환상적인 이 아름다운 섬이죠. 환상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마리나 리조트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스포츠가 발달하기 좋은 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조롭고 리아스식 해안을 가지고 있다.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즉 뭐냐면 하천 침식으로 형성된 꼴짜기가 이런 꼴짜기들이 해수면 상승이나 지반 침강에 의해 침수가 되어 형성된 해안들입니다. 이런 해안들이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우리나라 서해, 남해 이런 복잡한 섬들이 많은 형태, 이런 복잡한 섬들이 많죠. 이런 우리 남해 동해도 가도 서해, 남해 이런 자그마한 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은 형태의 해안들을 갖다가 리아스식 해안, 지금 리아스식 나오죠.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데 이 리아스식 해안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섬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바다가 잔잔하겠죠. 울퉁불퉁하지 않고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해 혹시 여행 거제도나 남해 충무 이쪽으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다에 뭐가 있죠? 예, 어망들이나 하얗게 어구들이 떠 있습니다. 이 물속으로. 그래서 선박들이 이 바다를 태풍을 피해서 대피하기도 좋고, 그 다음 좋은 것은 뭐냐면 수산물 양식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것을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아스식 해안이다. 그러면 그리고 해양 레저 시설을 위해서 요트, 보트, 마리나 이런 부족한 시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1인 1 요트가 아닌 이렇게 단체로 몰려 앉아서 경비를 생각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성과 환상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수로를 떠나서 수로를 따라 이런 걸 아름답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한가롭게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요트가 일부 부유층들만이 즐기는 레포츠로 인식되어 있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 296페이지에 보시면 296페이지 위에서 12번째 정도 줄 되겠네요. 12번째 줄 정도에 제가 이야기하는 별 5개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양 레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별표 쫙, 밑줄 쫙 해놓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별표하는 것은 아마 별표를 몇 가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고사는 이미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말 시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쿵 해봅니다. 살짝쿵 해보고,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이 해양 레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양 레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이런 시설들이 마련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일반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요트, 세일 요트, 뭐, 수상 스키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보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국내 마리나 리조트 개요 세 번째로 보시면 2019년까지 43곳의 마리나 개발 예정지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9년까지 마리나 43곳을 계획하고 있고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 시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점 마리나 부산 해운대 그죠? 여기 전곡 뭐 여기는 예. 체결식을 했네요. 체결식을 항만 투자 사업 체결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항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의지를 밝히고 정부에서 그나마 이런 시설과 이 각 지역의 이런 해양 레저 스포츠에 있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게 그나마 조금 더 우리가 유지를 하고 또 그나마 요트와 보트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시대가 국내에서도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자체 마리나 리조트 개발 계획입니다. 자체 마리나는 바다를 낀 자체,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요 증가, 그죠?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거점형 8곳, 레포츠형 28곳, 리조트형 5곳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린 이런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 단계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남해안 쪽을 보시면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향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이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양 레저 활성화 마리나 향의 체계적인 개발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마리나법 이 지어가는 운영을 하려면 법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마리나법 시행에 맞춰 수립할 마리나 향 개발 기본 계획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공공 마리나 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건 좀 남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남해안선을 따라서 해양은 바다를 끼고 하지만 이건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지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올해죠. 거점형 8곳, 레포츠형 28곳. 이게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은 이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남해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고, 해양 레저 장비의 수요 추정치만 해도 1만 밑에 있죠. 1만 461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거점형 8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총 41곳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우리 자체들 여기 보이시죠? 이 자체들 각 지역별 자체들 간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는 마리나향을 개발하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정된 지역만 하더라도 120곳이 달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 비용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것을 하게 되는데, 국가 비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공간들은 아니다. 다 해줄 수 있는 공간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거점형 말씀드리는 거점형 8곳, 거점형 8곳은 어디냐면 대도시 인근으로 중간 규모 이상의 도시 근교 기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외곽시설, 항만시설, 육상시설, 신규가 필요한 곳, 거점은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레포츠형 28곳은 중소도시죠. 중소도시. 조금 작은 도시 규모와 소규모 수요에 대응하는 연안 중간 기항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외곽 시설, 기존 시설이 있고 항만 시설을 갖추어야 될 곳, 그리고 리조트형 5곳, 마지막에 리조트형 5곳은 뭐냐면 중대형 복합 레저 공간을 갖춘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시설과 대규모 육상 시설 신규 개발이 필요로 한 곳이 이 자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꽤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애기 걸음마 수준에 있는 마리나 자체들이지만 나름대로 요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리조트 개발 영상입니다. 제가 이 과정이 끝나고 뒤에 이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요트 활동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 보유 현황, 요트 보유 현황과 요트 활동 인구, 그리고 요트 시기와 장소 형태로 일단 3가지를 먼저 알아보고 뒤에 요트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3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1만 4,449척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트 관련 시장은 89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요트 장비는 2020년 기준으로 1,030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1,030척에서 2014년 꽤 많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증가는 선진국 레저 요트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우리도 서서히 이렇게 점점 확이 아니라 점점 요트 기준치로서 따라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트 활동 인구는 어떻게 되는가? 요트 활동 인구는 요트, 보트, 조정 면허, 그렇죠. 이걸 하려면 운전자처럼 면허를 보여야 되는데 13만 4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3만 4천 명이 대부분 어디냐라면 서울 인근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서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 서울 거주 활동 인구가 서울이 거의 70%입니다. 그 다음 7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부산이죠. 부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각 기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경기, 여수, 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트, 보트 조종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장소적 제한과 함께 요트가 돈이 많이 드는 고급 레포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트 활동 시기와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트 활동 시기는 여름 시즌 6월과 9월이 가장 활발하겠죠. 바다가 주요 장소로 보여진다. 바다가 주요 장소로 보여지고 이것은 계절적인 영향과 학생들의 여름 방학, 휴가철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리나, 뭐 해수욕장이나 하천, 호수 등이 해양 레포저 활동 장소로 많이 이용되죠. 뭐 육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에서도 뭐 세일링이나 다음에 뭐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정도를 할 수 있지만 요트는 아무래도 바다에서 해야 그 참맛을 느낄 수가 있다. 참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요트 제조업체 현황과 그 다음 요트 계류장 사용료 현황, 여섯 번째, 적용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규는 뭐 꽤 난해한데 우리는 기본적인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트 제조 현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트 관련 제조업체는 10개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10개 정도로 보여지는데 주로 뭐 생산하는 제품은 모터보트를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딩기 요트 2개, 크루징 요트를 생산하는데 한 군데 있으나 아무래도 우리는 전문 그게 아니다 보니까 기술상 문제점과 생산 단가의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그게 뭐 이제 이게 만드는 곳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부품이라든지 모든 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리 업체는 뭐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60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는 보트 제품의 뭐 선체 어디에 쿵 부딪혔다든지 그리고 엔진 결함 등은 대부분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엔진이 국산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 나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고장난 부분은 국내산이 없기 때문에 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고급 고가의 스포츠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빨리 국산화 제품도 국산화해야 할 것 같다. 그죠? 예. 다음 요트 계류장 사용료 현황입니다. 계류장 충무 마리나 33피트 썼는데 연간 190만 원, 그 이상 배가 크면 230만 원 수준으로 가고 있다. 230만 원,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출항 통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류장 사용료는 요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나오죠.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같은 곳은 공공길이 16.9피트는 연간 그죠? 70만 원. 연간 70만 원. 그리고 16.9피트가 넘는다든지 큰 거는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보다 더 큰 요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거는 연간 16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30피트 이상은 230만 원 정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를 채운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30피트 이상 정도 되는
그죠? 그것은 이 23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된다. 23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된다. 연간. 그죠? 그래서 꽤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육지로 끄집어 올려서 세워둘 수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이나 가까운 서해 쪽으로 가면 이게 육지 쪽으로 끄집어 올려놓은 작은 배들은 있을 겁니다. 작은 배들은 밑에 바퀴 달아서 끄집어 올려서 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큰 것들은 그죠? 큰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게 부산과 충무 마리나 리조트 하고는 가격이 또 틀립니다. 가격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동성 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용료를 납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리도 차를 주차하는 거하고 같죠. 주차를 같은데 이 오너 측에서는 이게 요트를 보안 감시, 정기 수도 뭐 이런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안심하고 놓을 수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법규를 한번 볼까요? 수상 안전법이 적용되고 시행관청은 해양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관청은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 레저 스포츠 정책으로서 수상 레저 안전법이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 레저 활동 및 수상 레저를 하기 위해서는 선박, 수상 레저 기구의 관리, 수상 레저 사업 등 세 개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상 레저 안전법입니다. 그리고 시행관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해양경찰이죠. 해양경찰이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해양경찰이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양범주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엔진을 포함해서 5마력 이상의 동력을 장착한 요트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재 있죠. 수상 레저 안전법에 의거 조종 매너를 취득해야 됩니다. 조종 매너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입니다. 5마력 이상. 그래서 조종 매너 없으면 이것도 무매너가 된다. 무매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아실 수 있다. 그래서 4절 국내 주요 마리나 리조트 현황 요 4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